있거든요. KBS와 MBC가 9월 초부터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네, 김장겸 사장 퇴진, 그리고 블랙리스트 그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그 기자와 PD 350여 명이 이미 그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는 MBC. 네. 어제부터 이제 그 노조에서 그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죠. 그래서 네네. 29일까지 엿새 동안 이제 그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네. 거의 뭐 이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총파업에 앞서서 MBC 라디오 PD 40명도 그 28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전면 제작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상태이고요. 또 그 이제 KBS에서도 그 23일부터 이 공영방송 쟁취 그리고 이제 그 고대영 사장의 그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 서울 본사에 이제 그 기자들이 그 제작 거부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그 제작 거부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의 KBS 기자들도 이제 어제 오늘 이 제작 거부 그 찬반 투표를 실시를 해서 이제 제작 거부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일정이고 네. KBS PD협회도 그 30일부터 그 제작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KBS 새노조는 이제 9월 초에 MBC와 함께 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난 2월에 이미 그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언제라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죠. 예. 이 공영방송 쟁취와 사장 퇴진 등을 촉구하면서 그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는 KBS와 MBC 이 뉴스의 맥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건가요? 자, 이 5년 전 미완의 파업 이번에는 결실을 과연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점이 좀 관전 포인트죠. 네. MBC와 KBS 노조는 그 지난 5년 전인 2012년에도 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제 기초로 전면 그 파업에 들어간 바 있었죠. 그때도 이제 부당한 내부 검열과 그 편파 보도 등에 그 항의하는 이 MBC 기자들이 이제 그 제작 거부를 하면서 네.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런 도화선이 됐었는데요. 네. 그러자 이제 그 MBC 노조의 그 전면 파업으로 그게 이어졌고 이 KBS 새노조, YTN, 연합뉴스 등 언론사 그 동시 파업 사태로 이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 공영방송의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그 훼손한 이 장본인들이자 그 책임자로서 이 김재철 MBC 사장 그리고 김인규 이제 KBS 사장의 그 퇴진을 그때 당시 요구를 했는데 이 MBC 같은 경우에는 무려 그 170일을 하는 노조 사상 그 최장기 특히 방송 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 기록을 이제 세우기도 했었죠. 네네. 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렇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그 좀 파업을 접었어야 했었죠. 그러니까요. 뭐 조금 전에 이제 미완이라고 이제 평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성과가 없었다는 바로 이 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 이제 그 KBS, MBC의 그 경영질은 이 방송 파행 나 몰라라. 좀 갈 때까지 가보자.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버틴 측면이 있었고요. 또 그 감독기구라고 할 수 있는 KBS 이사회나 그 방송문화진흥회도 이 사태 수습보다는 그 경영진 비호에 좀 앞장선 이런 측면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노조와 조합원들로서도 당시 그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마냥 계속 파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 현실적인 그 한계 그리고 그 책임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정치권의 공영방송 정상화 약속을 믿고 일단 이제 그 파업을 접은 바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메신저 역할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상돈 의원 저희가 바로 이 문제로 그 전에 한번 인터뷰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치권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그렇죠. 얘기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의원은 아니었죠. 그 이상돈 비대위원이었죠. 그 말하자면은 MBC 정상화를 이제 굳게 약속해주기도 했었는데 그 약속이 결국 이제 공연불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KBS, MBC 상황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그 파업 투쟁이 가장 치열했던 MBC에서는 말 그대로 이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이 대대적인 그 보복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나 PD, 아나운서들 이 그 취재나 보도, 이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쫓겨났죠. 또 그 부당의 해고와 징계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가령 뭐 최성호 PD나 이 박성재 기자가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그 번복의식 해고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증거 없이 해고했다. 일단 해고시켜놓고 나중에 그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당시 그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그 녹취록이 이제 공개돼서 좀 파문이 일기도 했었죠. 네. 그러는 동안에 MBC 뉴스 신뢰도 완전히 그 바닥으로 떨어졌고 다른 프로그램의 그 경쟁력도 좀 크게 약화가 됐는데 KBS 역시 이 세월호 참사 때 길환영 사장이 그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사건건 보도에 그 관여해 왔다.
이런 그 김시건 보도국장의 그 폭탄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권력의 눈치 보기에 그 급급한 KBS 그 경영진의 실상이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김환영 사장 결국 그만두긴 했지만 그러나 그 뒤 뭐 KBS의 그 권력 눈치 보기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죠. 이제 권력 눈치 보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권력의 그 변동이 있었던 탄핵 국면에서도 별로 근데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당장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도 그 국정농단 사태 보도 MBC와 KBS 이 축소 보도로 좀 일관을 했다는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탄핵 후에도 그게 뭐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특히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사들이 그 박 전 대통령 그 탄핵 직후에 이 탄핵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긴급 편성을 했는데 당시 이제 그 MBC에서도 바로 며칠 후에 그 MBC 스페셜에서 이 탄핵 편을 일단 이제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나 불방이 됐습니다. 대신 그 대신에 네, 탈북자의 뭐 귀농 이런 편이 대신 그 방송이 됐고요. 지난 3월 10일이었죠. 이 박 전 대통령이 그 탄핵당한 날인데 MBC의 이 두 장면이 지금 MBC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앞서 그 불방이 됐다고 하는 그 MBC 스페셜 그 탄핵편을 만든 이정식 PD 그리고 노조위원장을 했던 뭐 이근행 PD 수첩 그 제작진으로서 그 황우석 그 논문 조작 사건을 파헤쳤던 한학수 PD 상당히 좀 널리 알려진 분들이죠. 이런 PD와 기자 7명이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MBC 상암 사옥이 굉장히 넓은데도 이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그 따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예산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서 할 일이 별로 없는 이런 곳인데 이른바 그 위배지로 좀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하죠. 이런 데로 발령 났었고 그날 MBC의 또 하나의 풍경으로는 이 뉴스데스크의 그 보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일 이 탄핵 반대 그 친박 집회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수 세력 결집해서 태극기 집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좀 비중 있게 보도를 한 바 있었죠. 아무튼 뭐 공영방송 정상화의 그러니까 그 첫 단추가 현재의 사장들의 거치가 될 텐데 근데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장겸 뭐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엊그제 그 확대 간부에 있어서 이 경영진이 그 퇴진하는 일은 그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단언했고요. 이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대통령이나 그 정치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자, 아무튼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이제 그 언론계에서는 어쩌다가 언론계가 특히 이제 그 방송계가 이런 좀 염치 없는 동네가 돼버렸나 뭐 이런 그 자탄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이들 KBS, MBC 사장들 그 공영방송의 그 유상과 역할이 크게 왜곡이 되고 이 신뢰가 그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질 생각이 그 전혀 없는 이상 그 이제 임명권 즉 그 혹은 뭐 해임권, 해임 제청권 이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진이나 KBS 이사진의 개편이 더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이사진이 이 공영방송 그 감독기구로서 그 최애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이 KBS 이사나 박문진 이사 그 임명권을 적극 행사에 그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돈의 신. 고맙습니다. MB님께 바치는 노래 어떻든가요? 궁금하더라고. 뭐가? 나한테도 인쇄 들어오나? 저작권료? 뭐든지. 역시 밝히셔. 뭐 들어온 게 있어야 재미가 있지 나도. 그럼 직접 만들든가. 아유 능력은 충분하지. 내가 막 작사도 해봤고 작곡도 해봤고 펜곡 연주 막 다 해봤기 때문에. 에? 직접 만드신 노래도 있어요. 있지. 그럼 한번 해봐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아끼는 곡 그 곡 있지. 제목이. 나팔수 조인트 까던 날. 아이고 참. 아이고. 아프지. 아프면 똑바로 해 나팔수야.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난 다시는 안 돼. 안 해. 꼭 한 번만 다시 제발. 듣고 싶어요. 제발, 안 자, 돼. 다시 한번 똑같이. 제발. 큐. 진짜. 아프지. 아프면 똑바로 해 나팔수야. 음이 좀 틀려졌구나. 그거야?
뭔 노래가 그렇게 거지 같아. 그걸 노린 거야. 지금 이래 들어서 그렇지. 원래 이게 중독성 있어. 이게. 봐봐, 한번 듣고 바로 다시 듣고 싶었잖아, 아까. 아니, 똑같이 하나 보려고. 그래, 다시 듣고 싶어. 그거 말고 딴 거는. 그거 있지, 그거 히트 쳤지. 그 강바닥에 누워. 강바닥에 누워. 강바닥에 누워. 부유한 MB 될까. 뚜뚜리뚜뚜뚜루루루. 뚜뚜뚜뚜루. 그거 어떻게 알지? 뚜뚜뚜뚜루. 베낀 거지, 그거는. 오마주를 하는 거, 오마주. 오마주 같은 소리 하시네. 한 남자가 있어. 쌉지를 사랑해. 듣기 싫어. 아이고. 네, 이거 말 많아. 응? 22조 블루스. 응? 도덕적으로 완벽한 남자. 응? 많이 있어. 그것도 있잖아요. 말아먹어요. 그건 대표곡이지, 그거는. 함께 말아먹어요. 띠리리리리리. 격하게 말아먹어요. 띠리리리리리. 이거 잘 안 해. 응. 국밥집에서 뮤비 찍고. 그렇지. 밥 말아먹으면서. 응. 또 이런 건 같이 말아먹어야 또 재밌어요. 그래서 같이 말아먹었잖아. 함께 말아먹어요. 띠리리리리리. 있잖아. 바로 나오네. 우리 저 둘이서 불러 만든 노래 또 있어. 저랑요? 뭔데요? 독대. 알죠? 예. MB? GH가 부릅니다. 독대. 이봐. 자, 둘, 셋. 소근소근 대지만. 소근소근 대지만. 여기까지. 이거 아는 사람들 좀 옛날 사람인데. 다른 분들은 뭔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럼. 우리만 알지. 이거 공개된 곡이 아니니까. 근데 난 이 곡이 제일 좋아. 독대. 그거 죽이지. 이거 히트야. 공개는 못 해서 그렇지. 이거 뭐 대박인데, 이거. 근데 이것도 다 흘러간 옛 노래가 됐네요. 그러게. 지혜님 어떠세요? 음악에 조예가 깊으시잖아. 예, 뭐 좋아하지요. 혹시 만든 거 있나? 창작곡? 아유, 귀찮아서. 나는 무슨 그렇게 만들고 그러는 쪽은 아니고.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지. 부시는 스타일이지. 뭉개뜨리고 망치는 스타일. 저기요. 미안합니다. 예. 누가 할 소리를 하셔. 애창곡은 쓰잖아, 애창곡. 난 그냥 순수하게 이런 거. 한번 해줘, 어떻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아버지. 칙칙해. 아이. 노래 시키지 말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딴 건 없나? 딴 거? 그럼 이거는 해봐.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임자 글렀어. 아버지 저기요. 들어가자. 노래 그만하자. 들어오래. 지금 안 맞는다. 들어가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가요 얼른. 진짜 들어갔어야 되는데. 문 열어요. 알았어. 어서 오세요. 세상에 신밧드에 몸을 맞추다니. 아이고 7777. 아니 대박. 아니 김태훈. 여기까지 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 댓글 부대 그 댓글 하나에 개당 얼마예요? 5,000원. 긴 건 10,000원, 짧은 거 5,000원. 찬성 반대 클릭 한 번에 이건 500원. 역시 잘하시네. 당연히 잘 알지. 뉴스를 봤으니까. 어쨌든 여론 조작하는 애들한테 나름 세게 줬네. 그게 또 단가 맞아야 애들이 몰리니까. 싸게 주면 누가 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 돈은 물론 나라 돈으로. 당연하지. 국민이 낸 세금이 선거 개입 여론 조작에 쓰였구나. 사람들께 뭘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적 모의. 좀 넓게 보면 내란 혐의. 댓글 부대원들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법 제33조. 정치 간열죄 공동정범. 근데 피레미지만. 피레미드는 역시 이제 큰 놈들, 큰 생선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대가리. 어두육미지. 우대가리 맛있지. 낚시터 가서 큰 놈 잡아다가 매운탕 같은 거 끓여 먹을 때도. 잡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요. 낚시? 댓글. 댓글. 피레미지만 이 왕건이들. 그 윗선이 어느 선까지인지. 누굴까? 참 걱정입니다. 털릴 일만 남아서. 왜 날 쳐다보나?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잖아. 돈 많이 받았지 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런데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자고. 노래. 아이고 오늘 맛들리셨어. 음치가 한번 마이크 잡으면 안 나. 다 죽어. 자 1, 2, 3 큐. 댓글 잔치를 벌려보자. 댓글 잔치야. 세훈아 같이 부르자. 댓글 잔치를 벌려보자.
댓글 잔치야. 아이, 좋다, 깔끔하다. 아유, 세훈아, 같이 부르자고. 나 물량 하나 같이 신발도 부르자. 없는데 뭘 잔치야. 아이고 됐어요. 가세요. 최장기, 특히 방송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 기록을 이제 세우기도 했었죠. 네네. 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렇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좀 파업을 접었어야 했었죠. 그러니까요. 뭐 조금 전에 이제 미완이라고 이제 평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성과가 없었다는 바로 이 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 이제 그 KBS, MBC의 그 경영진은 이 방송 파행 나 몰라라. 좀 갈 때까지 가보자.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버틴 측면이 있었고요. 또 그 감독기구라고 할 수 있는 KBS 이사회나 그 방송문화진흥에도 이 사태 수습보다는 그 경영진 비호에 좀 앞장선 이런 측면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노조와 조합원들로서도 당시 그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마냥 계속 파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 현실적인 그 한계 그리고 그 책임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정치권의 공영방송 정상화 약속을 믿고 일단 이제 그 파업을 접은 바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메신저 역할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상돈 의원 저희가 바로 이 문제로 그 전에 한번 인터뷰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치권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그렇죠. 얘기겠죠. 그 당시 이제 의원은 아니었죠. 그 이상돈 비대위원이었죠. 그 말하자면은 MBC 정상화를 이제 굳게 약속해주기도 했었는데 그 약속이 결국 이제 공연불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KBS, MBC 상황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그 파업 투쟁이 가장 치열했던 MBC에서는 말 그대로 이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이 대대적인 그 보복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나 PD, 아나운서들 이 그 취재나 보도, 이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쫓겨났죠. 또 그 부당해고와 징계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가령 뭐 최성호 PD나 이 박성재 기자가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그 번복의식 해고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증거 없이 해고했다. 일단 해고시켜놓고 나중에 그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당시 그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그 녹취록이 이제 공개돼서 좀 파문이 일기도 했었죠. 네. 그러는 동안에 MBC 뉴스 신뢰도 완전히 그 바닥으로 떨어졌고 다른 프로그램의 그 경쟁력도 좀 크게 약화가 됐는데 KBS 역시 이 세월호 참사 때 길환영 사장이 그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사건건 보도에 그 관여해 왔다. 이런 그 김시건 보도국장의 그 폭탄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듣고 바로 다시 듣고 싶었잖아, 아까. 아니, 똑같이 하나 보려고. 그래, 다시 듣고 싶어. 그거 말고 딴 거는. 그거 있지, 이거 히트쳤지, 강바닥에 누워. 강바닥에 누워. 강바닥에 누워, 부유한 MB 될까? 뚜뚜리뚜뚜뚜루루루. 뚜뚜뚜뚜루. 그거 어떻게 알지? 뚜뚜뚜뚜루. 베낀 거지, 그거는. 오마주를 하는 거, 오마주. 오마주 같은 소리 하시네. 한 남자가 있어, 쌉지를 사랑해. 듣기 싫어. 아이고. 네, 이거 말 많아. 응? 22조 블루스. 응? 도덕적으로 완벽한 남자. 응? 많이 있어. 그것도 있잖아요. 말아먹어요. 그건 대표곡이지, 그거는. 함께 말아먹어요. 띠리리리리리. 격하게 말아먹어요. 띠리리리리리. 이거 잘 안 해. 응. 국밥집에서 뮤비 찍고. 그렇지. 밥 말아먹으면서. 응. 또 이런 건 같이 말아먹어야 또 재밌어요. 그래서 같이 말아먹었잖아. 함께 말아먹어요. 띠리리리리리. 있잖아. 바로 나오네. 우리 저 둘이서 불러 만든 노래 또 있어. 저랑요? 뭔데요? 독대. 알죠? 예. MB? GH가 부릅니다. 독대. 이봐. 자, 둘, 셋. 소근소근 되지만, 소근 되지만. 여기까지. 이거 아는 사람들 좀 옛날 사람인데. 다른 분들은 뭔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럼. 우리만 알지. 이거 공개된 곡이 아니니까. 근데 난 이 곡이 제일 좋아. 독대. 그거 죽이지. 이거 히트야. 공개는 못 해서 그렇지. 이거 대박인데, 이거. 근데 이것도 다 흘러간 옛 노래가 됐네요. 그러게. 지혜님 어땠어요? 음악에 조예가 깊으시잖아. 예, 뭐 좋아하지요. 혹시 만든 거 있나? 창작곡? 아유, 귀찮아서. 나는 무슨 그렇게 만들고 그러는 쪽은 아니고.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지. 뿌시는 스타일이지. 뭉개뜨리고 망치는 스타일. 저기요. 미안합니다. 예. 누가 할 소리를 하셔. 애창곡은 쓰잖아, 애창곡. 난 그냥 순수하게 이런 거. 한번 해줘. 어떻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 권력의 눈치 보기에 그 급급한 KBS 그 경영진의 실상이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김환영 사장 결국 그만두긴 했지만 그러나 그 뒤 뭐 KBS의 그 권력 눈치 보기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죠. 이제 권력 눈치 보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권력의 그 변동이 있었던 탄핵 국면에서도 별로 근데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당장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도 그 국정농단 사태 보도 MBC와 KBS 이 축소 보도로 좀 일관을 했다는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탄핵 후에도 그게 뭐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특히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사들이 그 박 전 대통령 그 탄핵 직후에 이 탄핵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긴급 편성을 했는데 당시 이제 그 MBC에서도 바로 며칠 후에 그 MBC 스페셜에서 이 탄핵 편을 일단 이제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나 불방이 됐습니다. 대신 그 대신에 네, 탈북자의 뭐 귀농 이런 편이 대신 그 방송이 됐고요. 지난 3월 10일이었죠. 이 박 전 대통령이 그 탄핵당한 날인데 MBC의 이 두 장면이 지금 MBC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앞서 그 불방이 됐다고 하는 그 MBC 스페셜 그 탄핵편을 만든 이정식 PD 그리고 노조위원장을 했던 뭐 이근행 PD 수첩 그 제작진으로서 그 황우석 그 논문 조작 사건을 파헤쳤던 한학수 PD 상당히 좀 널리 알려진 분들이죠. 이런 PD와 기자 7명이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MBC 상암 사옥이 굉장히 넓은데도 이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그 따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예산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서 할 일이 별로 없는 이런 곳인데 이른바 그 위배지로 좀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하죠. 이런 데로 발령 났었고 그날 MBC의 또 하나의 풍경으로는 이 뉴스데스크의 그 보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일 이 탄핵 반대 그 친박 집회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수 세력 결집해서 태극기 집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좀 비중 있게 보도를 한 바 있었죠. 아무튼 뭐 공영방송 정상화의 그러니까 그 첫 단추가 현재의 사장들의 거치가 될 텐데 근데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장겸 뭐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엊그제 그 확대 간부에 있어서 이 경영진이 그 퇴진하는 일은 그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단언했고요. 이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대통령이나 그 정치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자, 아무튼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이제 그 언론계에서는 어쩌다가 언론계가 특히 이제 그 방송계가 이런 좀 염치 없는 동네가 돼버렸나 뭐 이런 그 자탄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이들 KBS, MBC 사장들 그 공영방송의 그 위상과 역할이 크게 왜곡이 되고 이 신뢰가 그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질 생각이 그 전혀 없는 이상 그 이제 임명권 즉 그 혹은 뭐 해임권, 해임 제청권 이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진이나 KBS 이사진의 개편이 더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이사진이 이 공영방송 그 감독기구로서 그 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이 KBS 이사나 박문진 이사 그 임명권을 적극 행사해 그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돈의 신. 고맙습니다. MB님께 바치는 노래 어떻든가요? 궁금하더라고. 뭐가? 나한테도 인쇄 들어오나? 저작권료? 뭐든지. 역시 밝히셔. 뭐 들어온 게 있어야 재미가 있지 나도. 그럼 직접 만들든가. 아유 능력은 충분하지. 내가 막 작사도 해봤고 작곡도 해봤고 펜곡 연주 막 다 해봤기 때문에. 에? 직접 만드신 노래도 있어요. 있지. 그럼 한번 해봐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아끼는 곡 그 곡 있지. 제목이 나팔수 조인트 까던 날. 아이고 참 아이고. 아프지. 아프면 똑바로 해 나팔수야.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난 다시는 안 돼. 안 해. 꼭 한 번만 다시 제발. 듣고 싶어요. 제발, 안 자, 돼. 다시 한번 똑같이 제발. 큐. 진짜. 아프지. 아프면 똑바로 해 나팔수야. 음이 좀 틀려졌구나. 그거야?
뭔 노래가 그렇게 거지 같아. 그걸 노린 거야. 지금 이래 들어서 그렇지. 원래 이게 중독성 있어. 이게. KBS와 MBC가 9월 초부터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네, 김장겸 사장 퇴진, 그리고 블랙리스트 그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그 기자와 PD 350여 명이 이미 그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는 MBC. 네. 어제부터 이제 그 노조에서 그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죠. 그래서 네네. 29일까지 엿새 동안 이제 그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네. 거의 뭐 이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총파업에 앞서서 MBC 라디오 PD 40명도 그 28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전면 제작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상태이고요. 또 그 이제 KBS에서도 그 23일부터 이 공영방송 쟁취 그리고 이제 그 고대영 사장의 그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 서울 본사에 이제 그 기자들이 그 제작 거부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그 제작 거부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의 KBS 기자들도 이제 어제 오늘 이 제작 거부 그 찬반 투표를 실시를 해서 이제 제작 거부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일정이고 네. KBS PD협회도 그 30일부터 그 제작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KBS 새노조는 이제 9월 초에 MBC와 함께 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난 2월에 이미 그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언제라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죠. 예. 이 공영방송 쟁취와 사장 퇴진 등을 촉구하면서 그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는 KBS와 MBC 이 뉴스의 맥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건가요? 자, 이 5년 전 미완의 파업 이번에는 결실을 과연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점이 좀 관전 포인트죠. 네. MBC와 KBS 노조는 그 지난 5년 전인 2012년에도 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기치로 전면 그 파업에 들어간 바 있었죠. 그때도 이제 부당한 내부 검열과 그 편파 보도 등에 그 항의하는 이 MBC 기자들이 이제 그 제작 거부를 하면서 네.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런 도화선이 됐었는데요. 네. 그러자 이제 그 MBC 노조의 그 전면 파업으로 그게 이어졌고 이 KBS 새노조, YTN, 연합뉴스 등 언론사 그 동시 파업 사태로 이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 공영방송의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그 훼손한 이 장본인들이자 그 책임자로서 이 김재철 MBC 사장 그리고 김인규 이제 KBS 사장의 그 퇴진을 그때 당시 요구를 했는데 이 MBC 같은 경우에는 무려 그 170일이라는 노조 사상 그